자, T테스트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T테스트란 두 집단의 종속변인 평균 간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 보시면 그림이 있는데 이게 Y축이 지금 옆에 보이는 것처럼 연구 문제를 따와서 설명하겠습니다. 자효능감. 이거는 빈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빈도. 분포하는 빈도. 그리고 지금 성별이기 때문에 남학생, 여학생이 있을 텐데 그냥 예를 들어서 이 노란색은 여고생, 여기는 남고생이라고 칠게요. 그리고 이렇게 분포가 나왔다는 거는 대충 두 집단 간 N값이 적어도 한 200개씩 된다. 200개씩, 200명씩.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겹쳐지는 이 부분이 많거든요. 많이 겹쳐질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요. 나중에 가서 P 확률이라고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이 결과를 봤을 때 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자아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그래서 차이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거는 또 이렇게 돼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라고 여고생, 남고생이라고 하고 X축은 자아효능감. 여기랑 다르게 지금은 비슷한 겹쳐지는 면적이 많은데 지금은 면적이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러면 P밸류가 유의 확률이 엄청 낮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럴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고등학생에 따른 자아효능감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 여고생이 자아효능감이 더 높더라. 라고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이걸 좀 가지고 와봤고요. 그래서 어썸션은 T테스트를 그냥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두 집단은 범주형 척도로 구성되어야 하고 종속 변수는 연속형 척도로 구성되어야 된다. 이건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제 독립성하고 정규성하고 등분산성이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이 충족이 돼야지 아래와 같은 그림처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더라도 자아효능감이 차이가 있더라도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통계적 유의미에서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나왔지만 독립성이 가정이 위배가 된다든가 그러면 연구 결과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와봤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가정사항에 아까 말했던 독립성, 정규성, 등분산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독립성은 독립변수의 그룹군은 서로 독립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말했던 여고생, 남고생, 여고생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고생이만 되든지 여고생이어만 하는데 그러니까 남자애도 속하고 여자애도 속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눠져야 된다. 그 말을 말하는 거고요. 정규성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 변수에 따른 종속 변수는 정규 분포를 만족해야 함. 지금 보면 왼쪽에 남고생의 자아효능감은 이 지금 Y축이 빈도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정규성을 가정해야 된다. 정규성을. 만약에 정규성이 가정이 안 되면 남학생 경우는 정규성이 충족이 됐는데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경우 아니면 반대로 남학생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분포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규성이 충족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등분산성도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면 사실 제가 맨날 예시를 드는 게 있는데 이 두 집단이 비슷해야 됩니다. 성격이. 그러니까 중산층과 상류층은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집단끼리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차이가 나. 중산층이랑 중산층의 경제적 수준하고 상류층의 경제적 수준은 원래부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굳이 비교를 하지 않아도 딱 봐도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비슷한 유형을 이제 차이를 한번 봐야 된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제 등분산성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연속형 척도와 범주형 척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일단 제 수준이 좀 낮기 때문에 제 눈높이에 맞춰서 좀 어려우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 낮춰서 이제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범주형 척도가 있고 연속형 척도가 있습니다.
범주형 척도가 있고 연속형 척도가 있고, 이 밑에 명목 척도란 명명이란 말처럼 명목상 이름을 붙이는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별, 남자와 여자, 남자한테 1번, 여자한테 2번. 반대로 또 여자한테 1번, 남자한테 2번.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이제 부여하는 거고, 종교도 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뭐 개신교 뭐 여러 개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냥 이름을 숫자에 붙인다는 거고, 저희가 알고 있는 성격 유형 뭐 16가지죠. 저는 ESTJ인데 뭐 ESTJ는 1번이고 ISTJ는 2번이고 이런 식으로 할 때 명목 척도를 쓰고요. 이런 명목 척도는 이런 연구 방법을 활용하고, 서열 척도 같은 경우는 명명은 높낮이는 없어요. 남자가 높은지 여자가 높은지, 뭐 종교 중에 뭐 개신교가 더 좋은지 천주교가 더 좋은지, 성격 유형에서는 뭐 ESTJ가 더 좋은지 ISTJ가 좋은지 이런 건 없는데, 서열은 이제 높낮이가 좀 있습니다. 학년으로 치면 1, 2, 3, 4학년, 뭐 초등학교는 1, 2, 3학년, 5학년, 6학년이 제일 높죠. 그리고 뭐 중등 같은 중학교보다 고등학교가 높고, 뭐 이제 석차도 뭐 1, 2, 3, 4, 1등이 더 잘한 거고, 이렇게 해서 서열 척도라고 해서 이렇게 활용이 가능한데, 근데 연속형 척도부터 더 많은 연구 방법이 가능해집니다. 그 말은 서열화된 척도이면서 등간 척도는 동시에 각 수치들 간의 간격이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많이 쓰는 이 커트 척도가 있는데, 이거는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이런 식으로 하던가, 아니면 자아 효능감, 이런 범주형 척도랑 연속형 척도랑 차이가 소수점이 있냐 없냐예요. 그러니까 학년 같은 경우는 뭐 1.5학년도 없고, 성별도 남자 여자가 있는데 뭐 중성에서 1.5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1번이면 남자, 2번이면 여자, 1번이면 1학년, 2번이면 2학년, 3번이면 3학년 이렇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저희가 평균이 낼 거기 때문에 소수점이 붙어요. 자아효능감의 평균은 3.47이다. 이거는 뭐 명명을 할 수도 없고 서열을 매길 수도 없기 때문에, 연속형 척도와 범주형 척도의 가장 큰 차이는 소수점 있냐 없냐다. 평균을 내나 안 내냐다. 그래서 연속형 척도부터 밑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 되게 많아져요. 평균을 낼 수도 있고, 표준 편차를 할 수도 있고, T-테스트 아까 말했던 걸 할 수도 있고, F 검정, 리그레션, 뭐 세미 스트럭처 이퀘이션, 구조 방정식 등등, 비율 척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이해를 도우려고 했는데, 이제 연구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저 같은 경우 이게 무슨 연구 방법을 이 문장 하나로만 봐도 쓸 수 있을지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고등학생의 성별, 남학생과 여학생, 독립변수는 명목 척도죠. 지금 성별 보이고, 학업 성취도는 등간 척도에 속해서 연속형 척도에 돼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연구 방법을 하자면 성별이 두 집단이기 T-테스트를 활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밑에 거 같은 경우 중학생의 자아 효능감이, 여기서는 중학생 집단이 나눠지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성별, 남녀로 나눠졌지만 중학생 같은 경우는 없고, 자아 효능감이라는 연속형 척도가 진로 역량이라는 연속형 척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두 개 다 연속형 척도이기 때문에 이 문장을 봤을 때 저는 회귀 분석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게 도출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고, 척도 예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게 제가 연구를 했었던 제 설문지입니다. 그러니까 측정 도구죠. 그래서 이쪽 왼쪽 편에 있는 거는 다 범주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육 경력에도 이렇게 했지만 저는 나중에 집단에 나누려고 초임 교사냐 그러니까 좀 경력직 교사냐, 혹은 어린 교사냐, 나이가 좀 있으신 교사냐, 뭐 최종 학력이 뭐 어디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범주형 척도로 해가지고 대부분 연구 대상의 일반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범주형 척도를 활용하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연속형 척도예요. 그러니까 1번부터 13번 있는데, 제가 뭐 예를 들어서 1번부터 4번이 뭐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지식을 묻는 하위 요인이다. 그러면 1번부터 4번에 대한 평균이 되기 때문에 분명 소수점이 들어가서 이게 연속형 척도고, 뭐 5번부터
8번 이런 식으로 평균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다를 보여드리려고 예시를 좀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T테스트 하던 걸로 돌아가자면 T테스트에는 유형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독립표본 T테스트가 있고 대응표본 T테스트가 있어요. 이거 두 개의 차이는 지금 밑에 보면 두 집단이 있어요. 일반계 고등학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이게 두 집단에 대한 차이는 어떠한가? 똑같은 차이를 보는데 두 집단을 비교하는 건데 대응표본 T테스트는 반대로 두 집단이 아니라 한 집단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중학생이라는 한 집단이 있는데 거꾸로 수업을 적용하기 전에 학습 몰입은 어떠한가? 그리고 한 집단이지만 거꾸로 수업을 적용하고 난 다음에 학습 몰입은 어떠한가? 그래서 이거를 실행 연구 같이 실행 연구라기보다 이제 이 거꾸로 수업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보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 집단이지만 사전과 사후를 비교한다. 독립표본 테스트는 두 집단을 본다. 그래서 얘기를 했고 요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제가 이 블로그에서 되게 좋은 예시라 가지고 가져와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 연구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여기에서 종속 변수는 연속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고 독립 변수가 범주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고 독립 변수의 수가 지금은 이렇게 두 집단이지만 독립 변수는 한 개예요. 학교 유형이라는. 그래가지고 한 개로 내려가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두 집단이라서 두 수준으로 나누고 여기에서 이거는 짝이 아니잖아요. 두 집단. 겹치지 않으니까 오른쪽으로 가서 짝이 아니니까 왼쪽으로 내려가서 정규성이 만족이 된다면 독립표본 T테스트라고요. 요 옆에 있는 맨 휘트니 검정은 이제 비모수 통계라고 예를 들어서 의학 쪽에 이제 의학 분야 쪽에서 너무 희귀병이라서 사례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10명, 15명. 근데 그 15명에 대한 이제 뭐 약에 대한 효과를 보겠다. 그래서 차이가 어떠한가. 그런 부분을 볼 때는 맨 휘튼이나 이렇게 위익 확슨을 보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거를 본다면 거꾸로 수업에서 봤을 때 중학생의 학습 몰입이 지금 같은 경우는 페어드잖아요. 그러니까 중학생 한 집단, 짝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규성이 된다면 대응표본 T테스트로 사전사후, 거꾸로 수업에 대한 효과를 살펴볼 수 있는 연구 방법이 될 수 있다. T테스트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 갖고 왔고 이제 논문 예시를 이제 읽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도 잘 읽으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뭐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예시를 갖고 와봤고 보시면 T테스트를 활용했기 때문에 T라고 나와 있고 여기서 보면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를 보자면 학업 성취의 중상 집단, 좀 높은 집단, 학업 성취가 낮은 집단, 두 집단의 우울을 살펴봤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요. 그 말인즉슨 지금 이게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유의 확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차이가 있으니까 보면 학업 성취가 낮은 아이들이 우울이 심하고 학업 성취가 높은 애들이 우울이 덜하다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고 일부러 이걸 갖고 왔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왼쪽에 가서 보시면 평균 차이가 거의 없다. 1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이 밑에 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니까 또 옆에 가서 평균을 보시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낮은 학업 성취가 저 집단이 스트레스가 더 많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갖고 왔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급식비 지원,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우울, 불안, 스트레스의 차이인데 급식비를 지원하냐 그러니까 수준이 낮아서 급식비를 지원받는 친구들과 지원 안 받는 친구들 두 집단 간 차이를 봤을 때 급식비를 지원받아서 경제적 수준이 낮은 친구들이 우울이 더 높아요. 오른쪽보다. 이것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서 불안은 거의 비슷합니다.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서 보면 그 경제적 수준이 좀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더 높더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안전된 집단보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저는 가지고 와봤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독립표본 t-테스트를 어떻게 실행하는지 SPSS를 활용해서 이걸 제가 하나씩 열심히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있고 제가 다 나눠드렸어요. 연습 데이터를. 그래서 그걸 더블 클릭해가지고 분석에 가서 평균 비교로 가서 독립표본 T 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클릭을 하면 이게 나올 텐데 그러면 여기에서 두 집단이니까 독립표본 t-테스트는 두 집단이니까 여기 고등 성별을 이쪽으로 넘기고 그리고 밑에 있는 연속형 변수들을 오른쪽으로 다 이렇게 넣고 그리고 지금은 안 보여줬는데 밑에 집단 정의를 클릭을 해가지고 1번, 2번 1번이 남자 고등학생, 2번이 여자 고등학생 반대로 해드립니다. 그래서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지금 여기 아까 1번 남자 고등학생, 2번 여자 고등학생 반대로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1번이 남자인지 2번이 여자인지 설정한 대로 그렇게 해서 계속을 누르고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 결과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치를 봤을 때 아까 가정 중에 등분산성을 얘기를 했는데 등분산성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먼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등분산성이 가정된다는 말은 둘이 분산이 비슷해서 남자 여자 고등학생이 비슷해서 이제 비교해도 된다라는 가정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는 확인한 건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확률이 차이가 없어요. 0.05보다 높아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대로 이렇게 별로 이렇게 되는 게 없다는 건데 이렇게 겹쳐지는 분이 많아가지고 차이가 없다라는 거라서 이 부분 위줄을 보고요. 그리고 또 유의 확률을 이제 등분산성이 가정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 유의미 차이가 있는지 0.0000 해서 다시 한번 봤을 때 이제 차이가 있더라. 여기가 너무 낮아가지고 거리가 있어가지고 차이가 있더라를 얘기를 하고요. 그 밑에도 똑같습니다. 일부러 이걸 갖고 왔는데 지금 이거는 차이가 등분산성을 가정했는데 이거는 등분산성을 가정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해석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가정을 위배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연구 결과다라고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갖고 왔고 지금 교사 만족도는 차이가 있고 자아 효능감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해가 되시면 너무 좋은데 어렵더라도 일단 많이 들어보셔야 되기 때문에 또 그래서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서 옆에 보면 평균이 바로 차이가 나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0.01밖에 차이가 없다고 그래서 차이가 안 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N값이 높아질수록 평균 차이가 거의 안 나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자 이거 교과 효능감 같은 경우 차이가 거의 없다고 나온 거 보면 거의 똑같아요. 평균이. 그래서 사실 뭐 평균만으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어렵고 이 사례수를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분석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거를 좀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왔던 결과를 여기에다가 이제 수치들을 다 태워 넣는 거예요. 논문을 쓸 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오늘 하는 강의를 유료로 했을 때 시간을 좀 오래 간다면 2시간 반이 아니라 뭐 6시간이든 12시간이든 뭐 일주일간 6일 동안 이렇게 한다면 하나씩 해가지고 이 파일도 들여서 같이 작성해 보기도 하는데 사실 오늘 2시간 반이기 때문에 좀 더 간략하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데몬스트레이션 그러니까 한번 보여드리자면